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미디어 콘텐츠 1등 주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은 사실상 그 기업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잘할 거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업이 이제 매출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종목 가운데 하나죠. 아무래도 콘텐츠라는 게 뭐 양질의 콘텐츠라는 게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대박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송 콘텐츠라는 것은 무조건 제작비를 많이 투자한다고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종합해보면 기업을 이해하거나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뭐 1등이라고 하고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그 논리가 좀 약한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이게 같은 논리로 게임 회사를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같은데요. 아무리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고 1등 게임 업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하는 시장에서 꾸준히 1등하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컨텐츠라든지 미디어 제작, 게임 분야가 더욱 그렇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 한번은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2021년 2분기 반기 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적용해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12%죠. 943억 원 증가하였고요. 자본도 12% 75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6,845억 원 자본이 잡혔고요. 총 자산은 8,516원 이렇게 외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차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2017년도부터 25%에서 3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24%를 기록했습니다. 유동 비율도 1년 내 단기 차입금 상환에 대한 비율이죠. 150%로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만 2017년도부터 유동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단기 차입금 상환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유동 비율은 150% 이상을 단기 차입금 상환 능력의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업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부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밑에서 이제 제가 다음에도 뒤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동 부채 중 대부분이 선수 수익입니다. 즉 드라마 제작을 위해 미리 받은 돈을 부채로 이제 상계한 것이죠. 즉 이 선수 수익을 제외한 유동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204%가 나옵니다. 전혀 재무 안전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자산 세부 구성입니다. 콘텐츠 제작 업체답게 무형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 이제 유형 자산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무형 자산이 전체 자산의 32%를 차지하였고 2020년 대비 20% 4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763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연도별로 무형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자산은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전체 자산의 28%를 차지하였고요. 2020년 대비 38%, 658억 원 증가하여 2,3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자산인데요.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것인지, 그런 여유자금이 영업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인지, 뭐 자금을 조달한 여유자금인지는 자산 구성에서는 볼 수가 없죠.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채권의 이제 자산이 높았는데요. 1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의 주요 자산은 무형자산과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의 상세 내역 보시면 기업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네이버라든지 메가몬스터 무비랑 메리카우 등 주식에 투자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비상장으로 보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시면 TTM 들어 534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비했는데요. 금융자산 투자 실적이 이렇게 좋은 기업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데요. 특히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 상태의 손익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보시는 기타 포괄손익은 추후 당기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절대 당기손익으로 합산되지 않는 손익이에요. 수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난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할 주식의 가치가 지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단기 손익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지금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속해서 감소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2018년도 1,530억 원에서 2021년 2분기 309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부채 현황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단기 선수 수익입니다. 먼저 받은 돈이죠. 전체 부채의 48%를 차지하였고요. 2020년 대비 19%, 128억 원이 증가하여 79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선수 수익은 추후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긍정적인 부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상 선수 수익을 제외하면 기업의 부채는 미비합니다. 단기 미지급 등 뭐 이렇게 좀 일부 있고요. 상당히 지금 재무는 없는 상태라고, 차입금은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이제 자본 항목인데요. 자본금은 150억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전체 자본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대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6기밖에 안 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익 잉여금은 22%를 차지하였습니다. 1,479억 원이고요. 이익 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2020년 대비 20% 2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본 구성을 보시면 기업이 이제 주식을 팔아 자본을 조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2017년 11월 유상증자를 하며 보시는 것처럼 상장을 하였고요. 2016년 유상증자도 있었고 2018년 스톡옵션이 있었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보니 스톡옵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2020년 11월 11일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3자 배정이 있었죠. 네이버가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부분입니다. 이후로 네이버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6.26%를 보유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기업 상호 간 계약에 의한 지분 협정이라든지 직원 스톡 옵션 등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내역입니다.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TTM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요. 매출액 증감률 보시면 사업년도 초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났죠. 86%, 32%까지 뚜렷하게 매출 성장, 증가를 보이다가 TTM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대부분은 뭐 큰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게 주류고 코로나 영향으로 제작 편수가 미비하게 감소해서 매출의 이제 감소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매출이 쭉 상승하다 다소 TTM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2019년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2020년 14%, TTM 17%까지 증가하였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이후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해외 시장에서 뭐 경쟁 산업의 이제 경쟁 산업들의 이제 치열함 등으로 인해 콘텐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우위적인 위치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2019년 10에서 14, 17%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은 계약 조건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일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영업이익률도 2019년도 6%에서 TTM 11%까지 증가했고요. 판관 비율도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 비용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 주당 이익 보시게 되면 EPS 2019년 941원에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요. TTM 1099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영업 실적 한번 보시면 저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고 다소 좀 당황했는데요. 실적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이지만 사실상 꾸준한 사업연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4억 원, 2017년 72억 원, 2018년 291억 원 등등 TTM 348억 원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죠. 특히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 흐름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2016년도부터 꾸준히 영업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2020년도 흑자가 있었지만 52억 원으로 상당히 미비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자산부채 변동 내역 보시면 판권, 무형자산의 지금 증가가 눈에 띄게 보이시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잡히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2018년도부터 1326억 원, 2019년도 1224억 원, 2020년 1100원, 1130억 원, TTM 1500원, 1500억 정도 이렇게 지출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판권의 증가가 그래프로 보시면 눈에 띄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에서 판권의 지출 부분이 상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기업은 판권을 일반 기업들의 이제 재고자산 형태로 이해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영업현금 흐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무제표가 무형의 가치라든지 무형자산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현하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런 영업현금 흐름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투자 현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판권의 증가 자체는 지금 현재 영업 현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기업의 이제 특성상 무형 자산의 증가 쪽으로 봐서 투자 현금으로 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요. 판권도 결국 무형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무형 자산 취득으로 이해를 하고 보면 기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은 현금 흐름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잡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판권을 제외한 영업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러지게 실적이 잡힙니다. TTM 1140억 원이나 기록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엄청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금융자산 보시는 것처럼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일부 취득한 부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미비합니다. 기업은 이제 배당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021년 2분기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고요. 컨텐츠 수급 경쟁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계약 조건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의 증가 등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1년 반기보고서를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은 YOY 21% 58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만 영업이익은 YOY 11% 31억 원 증가, 당기순이익도 14% 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즉 코로나 영향으로 제작 건수가 미비하게 감소하여 매출 감소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기업이 이제 해외의 계약 경쟁력 개선 등으로 판권 계약 시 유리한 조건에 이제 진행하는 등 수익성이 기대된 것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17%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꾸준한 영업 현금 흐름 적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언론들은 제작비가 먼저 투자된 부분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판권 취득이죠. 판권을 사는 거에 있어서 무형자산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는 판권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은 그 제작한 판권 지출비를 영업현금으로 상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투자현금 흐름으로 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드라마가 방영하기도 전에 판권이 사전 판매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기업은 아마도 회계상 재고자산 형태로 처리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은 전혀 기업이 실적이나 현금 창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제작 편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콘텐츠 지적 재산권 수익이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해외 드라마보다 저렴한 제작 비용 등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강점입니다. 그럼에도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은 사실상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미리 어렵고요. 자금 조달 부담이라든지 흥행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 등 여력 등은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면 투자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